안녕하세요. 양창순의 마음문답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으시대요. 근데 문제는 한번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던지거나 때려부셔야 적성이 풀린대요. 이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나중에는 또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막상 다시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실까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좀 어렸을 때부터도 성격도 급했고 다혈질이셨대요. 그리고 친구들은 물론 어른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은 견디지를 못했는데 이런 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거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이런 모습을 고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이제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 건강에도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도 이제 심장 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도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렇게 치료가 좀 더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으라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각 나라마다 특별한 문화에 연관된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화병이에요. 그래서 세계 정신의학에 이제 말 그대로 화병이라고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이제 화가 나도 다 참아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막 겨울인데도 막 덥다고 내 마음속에 막 불이 돌아다닌다고 막 문도 활짝 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병에 걸리면은 이제 암에 걸린다는 보고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질환에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잠자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그 걸음마 할 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공격성을 보이면은 그때부터 이 분노 조절을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지나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 그러냐 하면은 역시 타고나기를 조금 공격성이 높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즉각적으로 얻어지지 못하면은 이제 좀 못 견디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분방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냥 보통 하는 얘기도 다 자기를 속박하는 얘기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누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을 좀 못 견디셨다 그랬는데 조금 그런 기질은 아닌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피해의식이 높아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죠.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불만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피해의식이 강해지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을 안 보여주면은 바로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나는 이제 저쪽에서 지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지인이 그것을 못 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지인이 저를 못 봤을 확률이 큰데 이렇게 이제 좀 피해의식이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이제 경향이 있는 분들은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내가 가서 혼내줘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하나 정신의학적으로는 사실 불안, 우울, 분노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신 분들이 그런 이제 불안과 우울이 불안하다, 우울하다는 감정이 아니고 분노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나 이제 사춘기 때는 이 사춘기의 우울증은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성향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다 지배하려고 하고 전적으로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분노를 잘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참는 습관을 못 배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을 이제 바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분노 반응을 좀 더 잘
보이기 쉽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역시 치료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분노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몸에 다치거나 하면은 이제 그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야 하고 소리 지르듯이 뭔가 내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그 마음의 통증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분노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기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심리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바꾸는 연습, 그게 이제 인지치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노를 참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분노를 참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내가 화를 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가 불화자를 쓰는데 내 마음이 다 타면은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참는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가 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편은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자기가 봐야 돼. 그래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한테는 요즘에 뭐 휴대폰에 다 저기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잖아요. 한번 자기의 24시간을 다 녹화해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쓸데없이 뭐 이런 걸 하냐? 그러다가 자기가 녹화한 거 보고 놀래잖아요. 아, 내가 화를 낼 때 이런 모습이었군요. 그러면은 이제 화를 안 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화를 내지 않고 그 참으면서 내가 상대한테 내가 왜 화가 났고 나는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간결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그 말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분노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화를 낼 때 절대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내가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에 이제 분노는 더디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냈다가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그 사연을 주신 분처럼 어떤 폭발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참으신 다음에 23시간 57분 후에 3분만 이제 화를 내시고 참는 연습을 이제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힘들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머 참으니까 되네요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죠.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진짜 문제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못 해요.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화를 낼 것이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더 커져서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곪잖아요. 곪으면 언젠가는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 몸의 상처도 새살이 나려면은 고르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그분한테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얘기하는 원칙이 절대 상대를 그 야단치면 안 돼요. 상대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어떤 용기를 못 내는 거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정말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스티브 잡스가 10,000번을 했는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특히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만 번, 100만 번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고 방치하고 나면 더 문제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원망을 듣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가 그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된 다음에 교도소에 가면서 자기 엄마를 원망하잖아요. 왜 바늘도둑일 때 나를 야단치지 않았느냐고. 그런 것처럼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결국은 자기 화에 못 참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꼭 가족을 원망하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 때 좀 나보고 참으라고 하거나 좀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 왜 당신들이 방임을 했냐.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화를 내시는 분들도요. 사실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정말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변화하는 시도를 하는 게 좀 쑥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죽기 전에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분들도 굉장히 어색해요. 그럴 때 정말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물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가 그럴 때 상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숨기고 참으면은 그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저한테 그 상의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양창순의 마음문답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